네,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서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은 앞서 자료 영상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날 큼지막한 칠면조, 네. 터키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복날 삼계탕 먹는데 문화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쪽은 그렇죠. 대가족이니까 큰 거 먹어야 되겠죠. 예. 자, 주식도 좀 큰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지난주 코스닥에서 불어닥친 광풍이 좀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중소형주 좀 그동안 많이 강했었던 종목 위주로 좀 강하게 빠지면서 손절가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슈프리마 마이너스 2.8% 현재 보유 중이고요. 대한항공이 손절가 이탈됐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손절가 이탈이 되면서 손실 나왔고요. 부강약품이 좀 아깝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8% 정도의 손실을 나오면서 손절가 이탈이 됐고요. NHN 3% 손실, 다만 지난주에 신규 편입했었던 LS산전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3%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신규 종목과 손절 나간 종목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산전입니다. 지난주에 신규로 말씀드렸던 종목 LS산전. 예, 동절기 전력난. 바로 이 부분이 이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입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겨울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 진입구역으로 말씀을 드렸던 69,000원 선이 계속 두드려졌지만은 거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여기에서 크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봉의 흐름인데요. 자, 보시죠. 2년입니다. 2년 동안 아주 박스권을 크게 그렸는데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전 고점과 전 저점. 지금 분명한 건 7만 원 이 수준이 상당한 매물벽이라는 겁니다. 아주 잘 매물 소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보면은 지금 수급 동향인데요. 지금 2년 내 최고치의 외국인 기관의 이 보유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에 상단에 있는 이 매물 과연 누가 먹어가느냐? 예, 수급에서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영역 그리고 관심을 둬도 되겠다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종목이 손절 나갔는데요.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대한항공부터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맞지는 않았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자, 50원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요, 3천억 이상의 수익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인데, 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에도 그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지금 수급에서 꼬였다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카이의 인수에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기관 쪽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카이 인수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거치면은 그때 들어가자. 그러면서 약간 매수세가 좀 약화되면서 손절가 이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만 역시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최대 수혜는 이 대한항공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은 지금 원화 강세 진행 중이죠. 그렇다면은 다소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는 됐지만은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간략하게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강약품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강약품, 신약 개발에 대한 재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 삼각 수렴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갈 자세 딱 갖춰놓고 물량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그 코스닥과 소형주의 매물이 나면서 같이 나왔는데요. 다시 원위치에 왔죠. 여기에서는 더 빠지기보다는 소위 단기 반발력이 나오면서 하락폭의 반 이상, 제가 보기엔 16,000원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잠깐 보시죠. 수급 상황인데요. 저희가 유익 있게 본 것이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였습니다. 빠져도 삽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 고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신규 편입도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되 저희 포트는 제외가 된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보여지는 방송이다 보니까 뭐 원칙이 필요하고 그래서 손절 가격이라는 것을 정해놨는데 이탈이 된 대한항공과 부강약품은 손절 처리로 됐지만 사실 그 내용을 쭉 분석해 보신 결과 기업이 나빠서는 분명히 아니다. 네. 일시적인 재료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컸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고요. LS산전은 보유.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는 블랙 아웃. 네, 동전기 전력난이 계속 이슈가 되는군요. 근데 이 전력난하고 LS산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도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무슨 요소 때문에 LS산전이 전력난에 또 수혜가 되는지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지 지금 포트폴리오 사실 보여지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분들도 좀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지난주에 뭐 계속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손실폭이 장부가상으로만 좀 줄어드는 거고 오히려 금요일 같은 경우 막 겁나가지고 주식을 줄이신 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포트폴리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앞으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시장이 많이 꼬여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대한항공 제가 하소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떨어질까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바로 이 단편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분명하게 읽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첨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중소형주, 소형주보다는 이제 중대형주인데 특히 옐로칩을 보자. 그러면서 LS산전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서서히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힘들어하셨었던 중대형주 투자자분들 오래 들고 오셨는데요. 이쪽에서 약간 훈풍이 조금씩 나타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포트 전략에서 이제는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특히 업종 대표주인데 2등 관련주들 있죠. 이 옐로칩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 전략에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죠. 1900 아래입니다. 지금 1900 돌파될까 말까 미리 예상키는 힘들겠지만은요.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업종 대표주이지만은 옐로칩, 중형주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요. 전력대란 관련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러한 방향에서 전력대란 관련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에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동절기 전력난 뭐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껴 쓰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업을 풀어본다면 신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오늘 생깁니까? 네, 오늘 한 종목 편입을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종목들이 너무 눌리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힘드시죠? 투자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매 동향 그리고 이슈를 보면은요, 지주사 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요, 최근 LG에서는 LG, 그리고 뭐 SK그룹에서는 SK, 지주사거든요. 지주사. 그리고 전력대란 우려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관에서도 레포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수급이 뒤에 받치지 않으면은 한 방에 맞아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박자를 꼭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종목에서 한 종목 골라봤는데요. 오늘은 G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주에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가격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GS 칼텍스 정유죠. 자회사에서 이 GS 칼텍스가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다른 자회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GS 리테일, GS 홈쇼핑, 이거는 소매 관련 쪽이고요. 그리고 GS EP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민자 발전소입니다. 화력 발전소 관련 기업인데요. 이 성장세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제로 형식으로 좀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은 이 GS EPS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이 어떤 회사냐? LNG 복합 화력 발전 회사인데요. 민자의 발전소라는 것이죠.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뉴스도 하나 나왔네요. 중국에서 또 이 민자 발전을 중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LNG 발전 관련 모멘텀 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원자력 발전에서는 지금 많이 우려가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많이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화력발전소에 좀 더 집중하면서 그쪽에서 많이 이 발전량을 늘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2주 연속으로 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죠. GS 같은 경우 뿐만이 아니고 SK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2주 동안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관련주들이 대부분 같은 모양인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눌리는 흐름 안에서 전 고점대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모멘텀 거리,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주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요. 이 아주 그 미인주라고 할 수가 있죠. 길게 놓고 보면은요. 박스권 초입부입니다. 앞서 LS 산전도 같은 맥락인데요. 2년여의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 고점대에서 아주 양호한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일봉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전 고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과연 갈 거냐 말 거냐 소위 플랫폼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하락해봐야 얼마나 하락하겠느냐. 즉 저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편입을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 오늘은 중가권 옐로우 칩이라고 하죠. 네, 옐로우 칩 중에서 연말 배당, 결산기 배당을 또 앞두고 있는데 지주사 중에 하나 GS를 오늘 소개를 또 시켜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